자, 이번엔 5장 날로 먹는 분자세포 생물학 5장 세포 연접과 세포 부착. 자, 이제 많이 세련되져 가지고 위에 배아노도 넣고 이제 그림도 집어넣고 그랬어요. 자, 5장 세포 연접과 세포 부착.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세포들도 혼자 떨어져 있다면 생존하기 힘들어서 세포 연접을 통해서 서로 붙어 있다. 세포 부착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도 밤에는 침대에 등을 붙이고 잠을 자듯이, 물론 뭐 서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세포도 세포 외부 기질, 외 기질에 세포 외부 기질이라고 제가 썼는데 편집자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더니 세포 외 기질이 맞다고 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는 걸 번역한 건데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할게요. 세포 외 기질에 기대어 붙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던데, 자, 세포도 사람처럼 혼자 살기 힘들다. 혼자서는 살맛도 안 나고 심심해. 물론 세포도 사람도 이외에는 있다. 희귀꼬물이 있죠. 혼자서 잘 살아가는 세포도 있다. 저 옛날에 대학원 때 친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학원, 지금은 그래도 대학원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대학원,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 간다,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대학원이 뭐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연구도 힘들고 뭐 사회생활 일종의 반사회생활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문과대학원과는 달리 이과대학원은 실험실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노동 집약적인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학 그런 경우는 다른 학과보다 좀 노동 집약적인 실험을 해야 돼서 실험실에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서 힘들다고들 많이 하죠.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해야겠다. 휴학하겠다 그러면 교수님이 잘 안 시켜주는데, 그 친구는 워낙 학부 때부터 모범생으로 유명하던 친구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학점도 좋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이 휴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휴학을 해서 얘가 어디 학교를 떠나서 좀 재밌게 놀다 오나 보다 했더니 그냥 그때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할 때인데 1년 동안 기숙사에 박혀가지고 당시 최고의 인기 게임 삼국지 AT 컴퓨터로 삼국지를 1년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기숙사 방이 1층이었는데 얘가 분명히 기숙사를 떠나서 집으로 갔겠구나 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 밖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삼국지를 계속 하고 있대, 며칠 동안. 1년 동안 내내 삼국지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황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그 친구 워낙 대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별로 놀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대학원 와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방황도 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잡소리가 길었는데 이렇게 희귀꼬머리처럼 게임만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암세포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잘 사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여러 세포가 있어야지. 정상 세포는 주변 세포에서 분비하는 뭐 여러 가지 성장인자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장인자 같은 것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열도 빨리 하고. 자, 실제로 배양 접시 세포를 키워보면은 세포가 적게 들어간 배양 접시의 세포는 세포가 많이 들어간 배양 접시의 세포보다 훨씬 더 늦게 자란다. 그렇죠? 왜? 세포가 자기가 스스로 성장인자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하는데, 그 세포가 많이 있어야지 성장인자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행복해, 먹고 싸고 세포 분열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만나서 외롭지 않고, 세포의 행복이란 과연 이런 걸까? 그런데 얘는 연휴 전날에, 자, 우리 세포 배양을 많이 하는, 저도 세포 배양을 하는 실험실인데 요즘 뭐 연휴도 많고, 예전에는 연휴가 있어도 연휴 뭐 국경일이 일요일에 겹쳐도 그 다음날 노는 날이 없었죠. 굉장히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무슨 뭐 추석 연휴가 뭐 무슨 뭐 광복절이 뭐 일요일이 돼가지고 뭐 휴일이 하루 없어졌다. 근데 언젠가부터 뭐 대체 공휴일이란 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연휴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훨씬 노동 환경이 좋죠, 그죠? 노는 날도 많고. 어쨌든 그렇게 뭐 게다가 또 무슨 추석 뭐 구정 연휴 같은 거에는 이제 날이 굉장히 기니까 이제 세포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이게 세포 어떻게 해야 되나.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문안을 드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얘가 잘 있나 보고, 또 얘기했었죠. 저 빨간 이 세포 배양액이 일종의 pH 지시약이라고, 너무
배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안 갈아주면 그 안에서 산성 노폐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배지가 노랗게 돼요. 빨간색 산성이면 노랗게 되고 이제 알칼리성이 되면은 이제 약간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노랗게 되게 되면 이제 배지를 갈아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배지를 갈아주고 또 꽉 차면 꽉 차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다시 떼어내 가지고 적당량은 버리고 적당량만 다시 심고 그런 계대 배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귀찮으니까 연휴가 있을 때 이런 게으른 학생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저렇게 계대 배양할 때 예를 들어서 계대 배양할 때 비율이 있어요. 뭐 3대1, 5대1, 3대1이라는 것은 계대 배양할 때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다시 새로 심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씩 희석을 하는 거죠. 세포 농도를 5대1 정도는 이제 5분의 1 정도만 심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런데 오랫동안 놀려고 연휴 동안에 실험실에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3, 4일씩 안 나오려면은 계대 배양을 할 때 3대1이나 5대1로 심으면 금방 또 꽉 차니까 아예 그냥 왕창 희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10대1, 20대1로 하면은 이렇게 세포가 멀리 떨어지게 해서 세포가 얼마 안 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 자체가 배출하는 호르몬이나 성장인자 같은 것도 농도도 굉장히 적게 되고 그래서 세포가 비실비실하고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연휴에 연구실 안 나오려고 연휴 전날 네가 아주 낮은 농도로 우리를 배양 접시에 심은 거잖아. 자, 배양세포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밥을 줘야 된다. 제 대학 친구들, 같은 과 친구들, 비슷한 전공의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하기 싫어하는 게 이제 세포, 뭔가를 키우는 거였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키우죠. 생명과학자들이 저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생명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식물도 키우고, 저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조에 물고기도 키우는데. 밥도 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정말 귀찮은 일이 많죠. 게다가 세포를 키우고 있으면 세포도 밥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가끔 들은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밥 갈아주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정말 키우는 거 싫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실험 안 하겠다. 세포 키우는 실험 안 하겠다. 그래서 요즘 한때는 일종의 마이너적인 학문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뭐죠? 바이오인포메틱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실험 결과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해 가면서 논문 내는 거. 제 대학원 때도 그런 걸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후배였는데 지금은 좋은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할 때 주변에서 아마 한국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한 5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는 실험 안 하고 컴퓨터로만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설득시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죠. 지금은 굉장히 그런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대세죠.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생물정보학을 모르고는 좋은 논문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맞아, 내 밥은 굶겨도 세포 밥은 굶기면 안 돼. 그래서 오래 방치하면 배양 접시가 꽉 차니까 제때 떼어서 새 배양 접시에 희석해서 다시 심어줘야지. 우리는 세포의 노예란다. 그렇죠? 너무 많이 희석해서 배양 접시 위의 세포 개수가 적어서 세포가 잘 안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세포든 생쥐든 키우는 거 싫어. 쥐 잡는 것도 싫고 얼마나 징그러워. 피도 봐야 되고 쥐를 괴롭히면서 쥐에다 암세포를 주입하고 쥐의 눈에다가 물 심고 얼마나 잔인하고 나 그런 거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생물정보학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전공으로 선택했지. 실제로 요즘 이거 전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대학원 모집이 있었는데 이거 전공하는 연구실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실험실에서 손에 물을 묻히면서 일을 해야지 생물정보사가 할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혼자서 살기 힘든 세포는 기대거나 기댈 곳을 찾거나 옆에 다른 세포에 의지한다. 달라붙을 곳이 없으니 너무 불안해. 기댈 언덕이 필요해. 거기 둥둥 떠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여기 와서 세포 외 기질에 기대서 달라붙어. 기댈 언덕, 비빌 언덕. shoulder to rely on. 기댈 어깨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비빌 방바닥, 즉 세포 외 기질이 필요하다. 완전 소중한 우리의 세포 외 기질. 혼자 있을 때 연락 꿀꿀했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붙어 있으니까 너무 포근하고 좋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바짝 붙어서 살 팔자였던 건 몰랐니? 그래서 상피세포 같은 것들에게 실제로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세포 연접. 세포들끼리 붙어 있는 게 세포 연접.
그리고 세포가 세포 외 기질에 붙어 있는 것을 세포 부착이라고 해요. 세포 부착. 옆의 다른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세포 연접이라고 하고, 세포 바깥의 세포 외부 기질과 결합하는 것을 세포 외부 기질, 이거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겠는데, 세포 외 기질과 결합하는 것을 세포 부착이라고 한다. 너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세포 연접, 영어로는 셀 정션. 저 옆에 있는 애는 누구니? 몰라,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 우리가 세포 외부 기질에 붙어 있는 현상을, 이것도 역시 외기질, 세포 외부 기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표준말이 세포 외기질이라니까 외기질로 하죠. 세포 외기질에 붙어 있는 현상을 세포 부착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셀 어드히전이라고 해요. 왜 사대주의 세포냐 자꾸 영어로 떠들어. 영어로 된 용어도 좀 알기는 알아야 돼. 그쵸? 뭐 일반 뭐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반 독자나 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상관없지만,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예전에 소포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란 말을 시험지 채점하면서 처음 들어봤다고. 꼰대 교수님들께서는 원소로만 공부해가지고 한글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랑이 아니죠. 그죠? 한글 용어도 잘 알아야죠.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조면 소포체는 러프 앤드 플라즈믹 레티큘럼, 활면 소포체는 스무트. 그죠? 자,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배양 접시 세포는 왜 혼자 있으면 잘 안 자라나요? 이웃 세포와의 세포 연접은 못하더라도 세포 외 기질에 세포 부착할 수는 있잖아요. 배양 접시 위의 세포는 배양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스스로 받기도 하지만, 배양액에는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포도당이라든가 그런 영양분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영양분만 가지고 세포가 살지는 못해요. 물론 죽진 않고 비실비실 개기고 있을 수는 있는데, 세포가 분열하고 막 그러려면은 성장인자라는, 나중에 7장 신호전달에서 배우겠지만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세포 배양액에 있어야 돼요. 스스로 분비하는 성장인자들도 필요하거든.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분비하는 성장인자의 농도가 낮겠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포의 농도가, 세포가 어느 정도 파퓰레이션이 쪽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세포가 부착하고 있는 세포 외 기질은 세포가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단백질, 당단백질은 뭘까? 단백질에 당분이 붙어 있는 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저렇게 자기들이 분비하는 세포 외 기질에 부착하고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리얼 상황, 우리 생체 내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우리 생체 내를 인비보라고 그래. 인비보. 라틴어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관에서 키우는 거를 인비트로, 그렇죠? 혹은 뭐 엑스비보, 생체 바깥쪽에서, 어쨌든 인비트로, 시험관 내에서, 시험관은 아니지만 접시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생체 개체내가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자기들이 분비하는 세포 외 기질에 부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실험실의 플라스틱 배양 접시 위에서 자라는 세포들은 특수 처리된 플라스틱 표면을 세포 외 기질처럼 이용하여 부착한다. 특수 처리를 해서 뭐 코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물리적 처리를 해가지고 뭐, 아니면 화학적 처리를 하든가, 그래서 세포 외 기질과 비슷한 화학적 조성을 가진 표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자, 세포끼리 결합하는 세포 연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포 연접은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딱 붙어 있는 거, 밀착 연접. 딱 붙어 있는 것이 좋으니까 밀착 연접. 우리 엄마가 모르는 여자라는, 여자 세포, 남자 세포 그런 건 없어요.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극 연접. 좀 갭을 띄고 있죠, 영어로는. 그래서 갭 정션이라고 불러요. 우리 정도의 거리가 좋지, 적당하게 서로 붙어 있는 부착 연접. 자, 그래서 밀착 연접, 간극 연접, 부착 연접,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더라고요? 밀착 연접, 영어로는 타이트 정션, 간극 연접, 갭 정션, 그리고 부착 연접, 어드히시브 정션이라고 하죠. 물론 저렇게 하나의 세포가 주변의 세포와 한 가지 결합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 간극 연접도 하고, 밀착 연접도 하고, 뭐 갭 정션, 뭐지? 간극 연접도 하고, 뭐 부착 연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세포 윗부분은 밀착 연접, 아랫부분은 간극 연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역시 세포도 사람처럼 혼자 있으면 외로운가 봐요. 연접이 왜 저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주실 거죠?
외로워요 누나. 자꾸 알람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꺼야 되는데 알람을. 밀착 연접은 이웃한 세포를 빈틈없이 밀착하여 다른 물질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 연접이다. 그쵸 여러분? 이 상피세포, 장의 상피세포.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의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우리 입에서부터 뒤로 나오는 구멍까지는 긴 하나의 관이죠. 그쵸? 그 안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그 안은 세포 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는 그 안은. 그런데 거기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중에 소화돼 가지고 이제 소화된 물질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거의 대장균 같은 것들도 많죠. 그것들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감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소장 상피 세포들은 타이트 정션, 밀착 연접으로 서로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물 셀 틈 없이 세포를 붙여 가지고 똥물이 조직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데 곱창이 잘 나가긴 하죠. 한때 제가 있는 회사 근처야. 일터를 회사라고 해요. 거기 보면 그 곱창 골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유튜버인지 아니지 뭐 TV에서 그 곱창 먹방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한때 정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적이 있어. 거기 지나가면 곱창집이 한 10군데 있는데 거기 앞마다 한 100명씩 막 줄 서 있고 그죠? 아직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곱창도 특별히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기름져가지고 한두 점 먹으면 더 못 먹겠더라고요. 뭐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뭐 저의 취향을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지금 먹고 싶은 게 뭘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아까 아침에 해동했던 갑오징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지루해져가지고 목소리 톤이 낮아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제가 가끔씩 이런 걸 보여드려요. 자, 갑오징어. 오징어 중에 갑이라고 해서 갑오징어가 아니라 등에 이렇게 뼈 갑이 있죠? 뼈 모양. 사실 지금 갑오징어가 그냥 오징어, 우리는 그냥 갱오징어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데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20세기에는 저 갑오징어가 더 싸던 시절도 있었죠. 저 7, 80년대에 짬뽕을 시켜 먹을 때 중국집에서 그때는 배달 음식이 뭐 짬뽕밖에 없지만 중국집밖에 없지만 요즘은 뭐 쿠팡이츠 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달할 수 있지만 그때 주로 저는 국물 있는 걸 좋아해서 남들은 짜장면 먹을 때 짬뽕을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는 뭐 비닐 랩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짬뽕을 시키면은 주전자에다가 국물을 따로 가져와 가지고 그 배달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가지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짬뽕에 이제 주로 이 갑오징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갑오징어가 점점 비싸지고 몸값이 높아지면서 한참 동안은 그냥 오징어가 들어있다가 요즘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중국집에서 그 페루산 대왕 오징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오징어가 딱 먹으면 그 뭐 스펀지처럼 막 퍽퍽하고 굉장히 식감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그런 것들 다 대왕 오징어죠. 대왕 오징어 굉장히 큰 오징어 잡히는데 그거를 주로 그 오징어 진미채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뭐 대형 마트 가면 있어요. 그 오징어 절단 오징어라고 팔죠. 그걸로 이제 식당에서 많이 사다가 짬뽕집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그런 데보다는 좀 더 맛있는 저런 생오징어, 뭐 갑오징어면 더 좋고요. 그런 짬뽕 그런 오징어가 들어가는 짬뽕집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먹으러 가게. 자, 그래서 다시 오징어 사진을 보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레코딩을 계속 할게요. 자, 밀착 연접이지. 밀착 연접. 왜? 이 소장 사이로 이 똥색으로 제가 칠했죠. 이제 음식물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조직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되니까. 여기 대장균들이 물론 대장은 아니지만 소장에도 어느 정도의 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밀착 연접으로 물 셀 틈 없이 막는다. 그렇죠? 우리는 상피세포 밑에 있는 결합 조직의 섬유화세포, 결합 조직. 여기까지 음식물이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상피세포들이 밀착 연접으로 막아준다. 자, 소장 상피세포의 밀착 연접은 특히 포도당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도당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 안녕 나는 인싸당분 대세탄수화물 포도당이야. 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 알지? 사실 예전에 생명과학, 뭐 생화학, 세포생물학 그런 걸 처음 배울 때 대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분이 뭐 여러 가지 당분이 있다는 거 알죠? 뭐 갈락토우스도 있고 뭐 말토우스 말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뭐 이탄당이지만 뭐 설탕도 있고 그런데 왜 항상 우리는 포도당을 배울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죠? 왜 항상 모든 대서 과정은 포도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뭐 지금은 그 이유를 알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포도당 일종의 대세 당분이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이렇게 겪어나가게 되는데 뭐 그런 궁금한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 알지? 혈당을 재는 혈액 속의 당분이 바로 나 포도당이야. 더 중요한 사실은 그쵸? 우리 뇌는 주로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 수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